자, 네, 9월 평가원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 그 다음에 2f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을 라지 g라 했을 때 요거 만족했을 때 요거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럼 바로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자, 일단 요거 적분하면 얘 나온다고 했으니까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죠. gx는 얘의 부정적분이니까 요렇게 쓰면 될 거고요. 문제에서 적분 성질에 의해서 요렇게 요거는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인테그랄 d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바로 위에 조건에서 스몰 fx를 부정적분한 것 중에 하나를 라지 fx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라지 fx가 될 거죠. 자, 그래서 얘는 2의 라지 fx 이걸 적분하면 1이 x가 될 거고요. 더하기 적분 상수는 붙여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gx 마이너스 2의 fx 요것만 이항시킬게요. 는 x 플러스 c고요. 문제에서 여기다 3 넣으면은 요거 두 개 같다 그랬으니까 요건 0이겠죠. 그럼 3 넣어서 0이 되는 c는 마이너스 3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요 함수 값이기 때문에 여기 좌변에 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g의 5 마이너스 2 라지 f5는 우변에 역시 5를 집어넣어서 2가 정답이 되겠고요. 보기에서는 2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있을 때 두 번째 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합이 21이다 라고 돼 있고요. S는 이제 합수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등비수열인데 조건이 두 개 있으니까 바로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위에 오른쪽에 있는 요 조건부터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1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소거하는 모양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S1 플러스 S2 마이너스 S3 플러스 S4 마이너스 S5 플러스 S6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 값이 나올 거고요. 정리 좀 하자면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A2 남겠고요.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네 번째 항 남겠고, 자, 여기는 여섯 번째 항이 남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2는 문제에서 1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R제곱, 여기는 R6제곱이 될 거고요. 그 값이 문제에서 21이라고 했으니 아래 관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죄송합니다. R4제곱이죠. 자, 그럼 얘는 R제곱 마이너스 5 R제곱 플러스죠. 마이너스 4는 0과 같이 인수분해 될 거고요. 네, 요건 아니니까 이쪽에서 틀마인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공비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R은 2라는 값이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따라서 A2가 1이고 R이 2니까 초항은 2분의 1이라는 것도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구할 건데요. 두 번째 항까지 합은 공비가 2니까 2-1에 초항은 2분의 1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일곱 번째 항의 합은 2-1에 2분의 1에 2의 일곱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어차피 다 이거 뭐 의미 없는 거니까요. 2분의 1로 묶었을 때, 자, 얘는 128, 쟤는 4, 그 다음에 1 두 번 뺄 거니까 요렇게 되겠죠. 132에 1을 빼는 거니까 여기는 130이 되겠고요. 약분하시면 65가 되겠죠. 따라서 보기에서 답을 고르면 3번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오랜만에 기니디 문제가 나왔네요. 시각 출발할 때 원점을 출발하는 어떤 물체가 있고요.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뭐 속도가 다 주어졌네요. 그럼 보면서 위치도 구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 니은도 이거 풀어가시면 되겠죠. 거리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프도 좀 필요하겠네요. 자, 우선 글쎄요.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보시죠. t-1에 3t-7 이렇게 될 거니까 얘 그래프는 시각 1과 시각 3분의 7에서 각각 0이 되는 그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겠죠. 자, 그럼 t =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겠죠. 단근이니까요. 뭐 너무나 쉬운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위치를 물어봤는데, 자, 일단 뭐 위치 함수 여기다 써보시죠. xt는 저거 부정적분하면 될 거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5t 제곱에 더하기 7t. 자, 출발 전 위치는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적분상수 0 주겠습니다. 자, 해놓고 문제에서 전피의 위치를 시각 1일 때 물어봤으니까 1초일 때 위치를 구하시면
자, 1-5 더하기 7이 되어서 이제 3이 되겠죠. 니은 쉽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디귿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는데 그래프가 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0은 여기 있을 거고요. 자, 2는 여기 언저리에 있을 거니까 0부터 2까지의 움직인 거리는 0부터 2까지의 속도함수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적분 2번을 할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정적분은 0부터 1까지 자, VT를 정적분 하시면 되겠는데요. 어차피 요거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x1 x0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원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1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여기다 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1부터 2까지 VT, DT를 일단 먼저 하실 건데요. 자, 얘는 x2에 x1을 집어넣은 걸 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8, 14, 22에서 20 빼는 거니까 2가 될 거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아까 3 나왔었죠.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주시니까 자, 일단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할 때 여기 넓이가 3이고 여기 넓이는 정적분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주어진 디귿 보기에서 움직인 거리는 4이다 라는 말은 참이 되겠죠. 자,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전부 다 맞고요. 보기에서 답을 고르시면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양수 t에 대해서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을 A, B, B에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 C.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고 넓이가 8. 그때 A와 T를 구하는 뭐 그냥 전형적인 지수함수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프 그리면 좋으니까 그래프를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릴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 생길 건데요. 여기가 T고 여기가 2T라고 하시죠. 여기가 A, 여기가 B, B에서 내린 수선의 발, 여기가 C. 자, 근데 문제에서 A, B의 길이와 A, C의 길이가 같다고 나왔죠. 따라서 주어진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실 거고요.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이 점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길이는 이등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 가지고 첫 번째 조건 하나 뽑을 건데요. 자, 문제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여기다 t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a의 t가 되겠죠. 그 a의 t가 요 길이가 될 건데요. 그 길이 2배 했을 때 요 길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 2배 한 녀석이 요 함수에 2t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요 전체 길이가 될 거니까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으실 겁니다. a의 t는 양수니까 소거할 수 있어서요. a의 t는 2다라는 조건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넓이가 8이라고 나왔는데요. A의 t제곱이 2란 얘기는 A의 2t제곱은 4가 될 거니까요. 요 전체의 밑변이라고 하실까? 여기 높이가 4가 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넓이가 8이 되려면 여기 또한 4가 되셔야 요 곱에 나누기 2를 해서 8이 되시겠죠. 자, 따라서 AD의 길이가 4란 얘기는요, 요거와 요거의 간격이 4란 얘기고요. 그냥 너무 쉽게 T는 4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A의 4제곱이 2니까 A는 2의 4제곱근이 되실 거고요. 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곱하기 T는 이거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4분의 9제곱 보기에서 고르시면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정수 k 찾아보세요 했는데 다음 조건이 모든 실수 a니까 항등식이네요. 자, 주어진 극한이 모든 a니까 언제나 모든 x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뭐지 분모 0 되는 거 좀 확인해서 그거 좀 피하시면 될 거고요. 얘가 지금 연속이 아니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 0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도 걔가 0에서 0이 되는 즉 x제곱이라는 인수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뭐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 체크하셔가지고 문제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일단 fx부터 좀 관찰을 할 건데요. fx는 x 더하기 3의 제곱에서 3을 더하면 될 거니까 자, 일단 얘는 항상 양수가 되겠죠. 붕뜬 함수예요.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그닥 의미는 없는데요. 여기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요렇게 마이너스 3,3에서
꼭지점을 갖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요 식 극한값의 분모를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모식만 좀 보시면요. fx로 묶여서 fx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가 될 건데요. 자, 얘가 지금 0이 되냐 마냐 요게 되게 중요한 케이스 같아요. 당연히 얘 분모가 절대 0이 아닌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든 x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할 거니까 성립하실 거고요. 주어진 박스 조건이요. 자, 근데 분모가 0 되는 값이 있더라도 걔가 0인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0 되는 값을 좀 관찰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아까 저희가 fx를 지금 한번 해봤는데 fx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항상 양수니까. 자, 따라서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우리가 일단 관찰하고 싶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식은 여기니까요. 요 식을 잘 볼 건데 얘가 2차 식이니까 주어진 식 전체는 그냥 2차 식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요 2차 식을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fx를 알고 있으니까요. 집어넣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면 여기 괄호친 식이 x제곱 6-kx 마이너스 2k 플러스 12가 될 건데 자, 얘가 일단 0이 되면 안 되겠죠. 얘가 항상 양수면 좋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한 a가 x랑 같으니까요. 절대부등식이 되면 되니까요. 자, 따라서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 녀석의 판별식인 k제곱 12k 36 더하기 8k 마이너스 48이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제곱 4k 12가 음수에서 플러스 6이니까요. 마이너스 2부터 k가 6 사이면 일단 분모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죠. 얘가 첫 번째 가능한 답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어떤 케이스를 좀 조사하실 거냐면 k가 그 경계에 걸쳐 있는 마이너스 2 그리고 k가 6이 되는 경우를 따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가 마이너스 2가 되시면요. 여기 있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네,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0이 되는 값이 중근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4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분모에 와 있을 때 네, 마이너스 4에서 0이 되는 걸 분자에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극한값이 마이너스 4에선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배제시키시고요. k가 6이 되는 경우는 주어진 식이 요 식이죠. 그냥 6 넣어서 지워지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식 전체에서 요 녀석의 식이 x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값이 0으로 존재하는데요. 분자에 그만큼의 인수가 딱 존재하기 때문에 k가 6일 때는 분모가 0이지만 극한값은 0분의 0꼴 소거되면서 존재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k가 6일 때는 우연한 케이스로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 0에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따라서 가능한 k의 모든 범위는 얘와 얘의 합범위인 마이너스 2부터 6의 등호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정수 k의 개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고르시면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탄젠트 함수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주기는 여기 있으니까 k파이가 될 건데 2분의 3k파이니까 뭐 주기보다 조금 더 그리란 얘기 같네요. 그래서 반 조각과 한 조각 반을 그려놨고요. 뭐 0,p에서 x축에 평행한 선 그어서 y는 p라고 작성해놨고 만나는 점을 앞쪽부터 a,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해서 요 길이가 PA 길이의 3배라고 주신 요 비율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면적이 3분의 5파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미지수 K와 P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A와 B는 정확히 다음 사이클에 대응하는 점이기 때문에 A, B의 길이는 주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A, B의 길이는 K파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PA 길이는 3분의 k파이가 되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A 점의 요 길이니까 x 좌표가 3분의 k파이가 되어서 자, F에 3분의 k파이를 집어 넣으시면 저 A의 점의 좌표가 나오시겠죠.
자, 그럼 3분의 k파이를 대입하시면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어서 루트 3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어디 있죠? 3분의 k파이,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p 값이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니까요. 자, 그러고 이제 넓이에 대한 조건을 이용 한번 해보시죠.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밑변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로 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랑 같으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 점과 요 점이 정확히 주기성에 의한 대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가로 길이는 k파이가 되시겠죠. 자, 따라서 저 길이는 k파이가 될 거고요. 자, 높이는 아까 p 값인데 p 값이 루트 3이라고 했으니 요 높이는 루트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요 넓이가 삼각형 두 개 넓이신 건 아시겠죠? 요거랑 요거랑 넓이는 같을 건데 얘 하나 쓰면 직사각형일 거니까요. 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3에 k파이라 쓸 수 있는데 그 녀석 값이 문제에서 3분의 5파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k 값은 3 루트 3분의 5, 즉 9분의 5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k 값, p 값을 구했으니 문제에서는 k와 p를 더하시라고 했으니 9분의 9와 5니까 14 루트 3이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보기에서 고르시면 3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15번만큼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 연습 많이 했던 어떤 그래프에 관한 조건을 주어줘서 그래프를 먼저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럴 법한 그래프를 먼저 해서 확인을 해서 안 되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될 것 같은 그래프를 먼저 찾아내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그런 걸 토대로 문제를 풀어갈 건데, 자, 우선 요런 거하고 요런 거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니까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도 좀 예쁘게 나왔네요. 그나마. 근데 그 안에 있는 게 좀 좀 복잡할 뿐입니다. 자, 따라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보시고 요 안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잘 관찰 한번 해보시죠. 자, 일단 g를 먼저 미분한식이 필요할 거니까요. g'x는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될 거고, 우리 지금 g'x가 0 되는 방정식 풀 거니까요. 요거 푸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요거 넘겼다고 치면 fx의 절대값이 절대값 x라는 요 방정식을 푸는 거와 다름이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x, 즉 y는 fx를 그린 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모든 실근의 x좌표가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라서 그게 4개란 얘기겠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fx랑 x랑 만나는 거, 그리고 fx랑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거 전부 다 3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교점의 개수가 뭐 1개, 그 다음에 3중근,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이너스 x와 만나는 것도 같은 얘기니까 3중근 가지는 경우는 하나, 그 이외에는 2개, 서로 다른 3개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다 카운팅했을 때 4개라는 거니까 일단 3개, 1개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뭐 2개, 2개 이런 식으로 돼서 접하고 뚫리고 이런 식의 그림을 우리가 한번 추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먼저 세팅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런 gx가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우리 g'2와 g'6이 0이다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좀 전에 그 위에서 g'x를 0으로 만드는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실근이 2와 6이라는 사실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 4개 중에 2개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했어요? 여기다가 항상 0을 집어넣었었죠. 그쵸? 그럼 g0은 여기 0 될 거니까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십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요 식을 만족하는 어떤 x가 요 근일 건데 문제에서 f0이 0이라고 나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원점을 지날 건데요. 얘들도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식이 맞아 떨어지겠죠. 따라서 여기 0이라는 실근도 반드시 나와요. 그럼 하나만 모르네요. 그 하나를 알파라고 합시다. 이 알파가 어디 있는지만 추론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다가 y는 x라는 보조선을 좀 그어주시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보조선을 좀 그어줬을 때 자, 어딘가에 2가 있을 거고요. 어딘가에서 6이 있으시겠죠. 자, 그때 2, 2, 6, 6, 2,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6, 원점, 요 5개, 요 점인데, 문제에서 얘는 반드시 지나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2, 2 지나도 되고요. 2, 마이너스 2 지나도 되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 지금 풀마 x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 두 개 다 동시에 지나는 경우를 문제에서 물어볼 확률이 높다는 걸 아시겠죠? 여기 2, 2, 6, 이렇게 지나는 경우는 문제에서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굳이 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fx는 x라고 줬겠죠. 자, 따라서 2하고 6을 뿔뿔로 지나는 경우랑 마로 지나는 요 경우는 나중에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지나는 경우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지나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를 풀어주시면 될 건데요. 자, 일단 문제 좀 쾌적하게 풀기 위해서 맞는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행착오 안 되는 케이스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게 맞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에 따른 3차 함수 fx를 좀 그려주면은, 자, 보시면은 최고착에서 양수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이 이후로 올라가셔야 되겠고요. 약간 그림을 찍었을 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여기서 기울기 1로 접하시고 내려와. 그러다가 다시 여기 언저리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교점 개수 카운팅할 때 하나, 0, 둘, 2 쓸까요? 그 다음에 셋, 여기가 언저리에 알파가 있겠죠.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넷, 여기에 6이라는 교점이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4개가 일단 만나는 걸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gx는 2와 6에서 극값이라고 했는데 조금 디테일한 거 추가하자면 2하고 6에서 부호 변화, 즉 그래프에선 뚫리는 모양이 나와야 될 건데요. 2에서 뚫리고 있고 6에서 뚫리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요 조건을 만족하나 볼 건데요. 자, 이 상황 노란색 함수가 f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fx의 6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고요. 자, g의 2에서의 함수값을 볼 건데 여기서 쓸까요? g의 2는 여기에 2를 집어넣은 0부터 2까지 ft 마이너스 절대값 t의 정적분으로 함수값이 정의가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자체를 꺾어 올린 함수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0과 2 사이에서만요. 그럼 0과 2 사이에서 노란색 함수를 꺾어주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고요. 0과 2 사이에 절대값 x는 요거 쓰면 되는 거니까 절대값 x가 지금 절대값 fx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함수에서 위에 있는 함수를 뺀 녀석의 정적분을 오른쪽 방향으로 구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음수가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값을 구하지 않고도요. 자, 따라서 얘는 음수가 되어서 두 개 곱했을 때 충분히 음수가 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답은 요 케이스로 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fx의 식을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구하는 게 빠를 거냐? 여기 지금 fx가 보이십니까? y는 x라는 요 선과 접하고 뚫리고 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를 설정하시고요. 원점에서 접하고 6,6에서 뚫리는 건데 축이 x니까 이렇게 식을 작성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 함수 노란색 함수 fx는 2, 마이너스 2를 지나기 때문에 f에 2를 대입한 값, 즉 4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돼야 하겠고요. 넘겨서 나눠주시면 a는 4분의 1이라는 양수로 잘 나오신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4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f8을 구하시면 4분의 1에 8이니까 64에 8이니까 2의 곱 더하기 8이 되어서 32와 8의 합이라서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답에서 보기에서 고르시면 5번 되겠고요. 바로 이어서 안 되는 케이스 두 가지만 소개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번에 안 되는 시행착오 두 가지만 소개해 주려 합니다. 자, 우선 아까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2에서 음수, 6에서 양수가 나왔는데 그걸 반대 케이스 2에서 양수, 6에서 음수 나오는 케이스를 해보시죠. 자, 원점은 지나야 하므로 주어진 3개의 점을 지나면서 나머지 하나의 점만 더 지나게끔 하면요.
여기서 여기 지나려면 분명히 여기 언저리 하나는 지나야 될 겁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지나는 점을 얘로 당겨 오셔서 여기서 접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은 하겠죠. 요렇게 당기면서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하나, 둘, 셋, 4개는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2,2, 여기가 6,-6으로 식이 교점이 나올 건데요. 아까 x = 2와 x = 6에서는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부호 변화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6에서 접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없어서 안 되는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안 되는 시행착용은요, 이거 사실 제가 세 번째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냥 뿔뿔 되는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2를 지나고 6,6도 지나게끔. 그럼 0,0도 지날 거니까, 요렇게 3개 지나는 경우 한번 해보시죠. 자, 다 y는 x 위에 있으니까 아닐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고 여기 언저리 어딘가에서 접하시고 올라오는 그림이시면 가능할 겁니다. 그럼 2에서도 뚫리고 6에서도 뚫릴 거니까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여기가 2고 여기 0, 여기 6, 여기 알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알파에서 접하고 이 6에서 부호 변화 존재하니까 극값 받는다는 말은 위배되지 않지만, 자, 여기서는 그 정적분의 값, 즉 F6과 아까 G2였죠. 그 곱이 음수가 된다는 요 말의 모순인 게 F6은 함수값 양수니까 플러스 값으로 나올 거고요. G의 2는 정적분으로 정의했었죠. 어떤 정적분이었냐면 fx의 절대값에서 y는 절대값 x의 그 차이 함수의 정적분이었는데 fx는 0과 2 사이에 그냥 절대값 씌워도 얘고요. 절대값 x는 0과 2 사이에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노란색에서 빨간색 함수를 뺀 함수의 정적분 값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양수가 되므로 요 조건, 음수라는 조건에 위배되므로 주어진 그림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기에서 답 고르셔서 5번 찍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주관식 20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 오랜만에 그 빈칸 문제가 나왔는데 도형에서 빈칸 문제 나오면 조금 편하죠. 왜냐하면 문제 푸는 흐름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은 얘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계산만 하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이것저것 말이 많은데 그냥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 쓰겠습니다. 우선 여기와 여기 길이비를 주셨고요. 자, 여기 길이가 루트 14K라고도 주셨는데 그래서 코사인 세타값 문제에서 7분의 6이라고 구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게 되게 편하다는 얘기죠. 다 구해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사인 법칙 외접원 얘기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쓰시면요. 이 녀석이 7분의 루트 13이라는 사인 값이 그냥 쉽게 얻을 수 있겠죠. 이 정도 나중에 동그라미 쳐놓고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도형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요거 중등기가 좀 중요한 거 하나 보시죠. 자, 요 각이 여기랑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죠. 그쵸? 근데 여기 마주 보는 거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각이 같은 거 중학교 때 많이 연습했죠. 네대각이라고 하죠. 그죠? 요 각이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큰 녀석 요거랑 세타, 작은 녀석 요거랑 세타 먹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두 개의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닮음인 걸 문제에서 얘기를 해놨죠. 자, 따라서 그냥 쓰면 될 것 같고요. 여기 7대5라는 비율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7대5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 7배한 녀석은 여기에 5배한 길이와 같을 거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셔서 49K, 25K니까 24K가 15에서 7을 뺀 8L과 같아서 L은 3K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가가 되겠죠. 그래서 P는 3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게 나왔죠. 닮은 비를 볼 건데 여기 지금 L이 3K니까요. 여기가 9K가 되어서 여기는 14K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 삼각형의 대응변인 요 길이가 7K가 될 거니까 닮은 비는 큰 거 기준으로 2대1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 길이가 4루트 13이니까 대응변 여기 길이는 2루트 13이라고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아, 참, 나에 들어갈 말은 닮은 비니까 작은 거 기준으로 썼네요. 1대 얘니까 그 비율은 2가 되시겠죠. 자, 마지막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는데요. 여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외접원의 반지름 물어봤으니까요. 자, 따라서 마지막 식만 써주면은 사인 세타분의 저거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배의 r과 같으니까 얘하고 지우고 얘하고 지워서 r은 7이라는 값을 쉽게 얻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r에 들어갈 말은 7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거 3개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네, 주관식 21번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자, 식 만드는 문제가 되는데 조건 보시니까 일단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이겠죠. 그러면 얘는 뭐 그래프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식을 좀 중요하게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이 절대 부등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차 이후로는 절대 부등식을 다룰 일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림을 조금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잘 쓰는 방법은 아닌데 뭐 요새는 ABC라고 많이 미지수 작성해서 푸는 문제 나온다고 했었죠. 수능에서도. 자,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작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렇게 안 써버릇한 친구들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이 식을 조금 뭐 미분계수스럽게 관찰하거나 그러면 조금 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답이 이렇게 샌드위치스럽게 정의가 잘 안 돼서요. 그냥 이렇게 클래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좌변, 여기 제일 왼쪽 변 기준으로는 여기 나누기 2한 거에 x제곱 더할 거니까요. 2분의 5x제곱. 자, 그 다음에 ax 더하기 2분의 b-2가 될 거고요. 자, 가운데 녀석은 실제로 계산하겠습니다. 2x분의 f의 2x니까 8x 세제곱, 자, 4ax 제곱, 2bx 더하기 c에서 f0이 c를 뺄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은 x 4제곱이네요. 자, 일단 가운데 식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0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는 4x제곱, 여기는 2ax 더하기 b라는 2차식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이 절대부등식이려면 요거 연립부등식인 거 알죠? 요렇게 한번 푼 식도 절대부등식, 요렇게 푼 식도 절대부등식, 요렇게 2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을 조금 조작을 한번 해보시죠. 2를 곱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자, 5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마이너스 4가 8x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2b가 되면서, 자, 일단은 다 넘겨도 되는데 저희가 여기 2ax 더하기 b와 4ax 더하기 2b라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 소거해서 우변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2ax 더하기 b는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식이 하나 성립하겠죠. 자, 물론 이렇게 넘겨서 판별식 음수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른쪽에서 4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래픽하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좀 건드려 볼 건데 여기랑 여기 가지고 건들 건데요. 자, 일단 그냥 심플하게 요거 4x제곱만 넘겨서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기준으로 크거나 같습니다. 2ax 더하기 b.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2ax 더하기 b라는 값이 요 함수보단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요렇게 연결해서 쓰실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요렇게 연결된 요 부등식으로 위에 있는 제시된 부등식을 조금 정리를 한 거예요. 하고 보니까 얘는 그냥 어떤 임의의 직선이죠. 요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얘는 그냥 모든 직선을 나타내요. 미지수를 2개 썼잖아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고정된 곡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곡선 그려놓고 직선 움직여가면서 항상 만족하는 우리가 그런 직선의 기울기 y절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 그림을 좀 그려보실 건데요. 자, 주어진 4차 함수는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자, 4가 되어서 마이너스 2, 0, 2에서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되겠죠. 비율관계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2가 될 거고요. 루트 2를 대입하시면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함수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여기 대칭성을 띌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요 함수는 0, 마이너스 4를 꼭 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2차식인 게 눈에 잘 보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죠. 여기 지금 여기 마이너스 4라는 요 라인이 지금 2개 동시에 접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되게 특이한 모양이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랜덤한 모든 직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랬을 때 항상 요 4차 함수보다는 아래에 있으면서 요 2차 함수보다는 위에 있게끔 직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려면 오로지 이 직선, 즉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딱 직선은 요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등호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럼 2ax 더하기 b라는 요 함수가 요 직선과 항등식으로 일치해야 되므로, 자, 그러므로 a는 0,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라는 걸 되게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f'10이니까 요 식만 정리했을 때 3x제곱, 자, 그 다음에 a는 0이었으니까 저거 없어지는 거고요. b는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되어서 구하고자 하는 f'10은 자, 300에서 4를 빼는 거니까 296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과목 마지막 22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서 여기 좀 밑이 2인 로그 함수와 뭐 대칭으로 넘겼다고 했으니까 밑이 2인 지수함수 간의 관계를 줬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용 많이 할 겁니다. 참고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좌표의 합이 같다는 걸 조금 이용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거 이용할 거고요. 이런 거 지금 나왔으니까 가보시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AP를 쭉 연장하다 보면 Y축과 만나겠죠. 그 녀석의 Y절편 좌표는 각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의 합이랑 같을 거예요. 즉, 여기 좌표를 그냥 A, 로그 2의 A라고 써주시면 저기 끝에 있는 Y절편 좌표는 0, 하고 요거 두 개니까요. 그냥 여기 Y절편은 우리 쉽게 A 플러스 로그 2의 A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점 좌표도 모르니까 B, 로그 2의 B로 잡으시면요. 요거는 굳이 써줄게요. 가까우니까. 여기 점 좌표가 0, 요 좌표와 요 좌표의 합은 일정할 거니까요. 뭐 B 플러스 로그 2의 B가 되겠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 좌표는 뭐 0,니까 절편 기준으로는 B 플러스 로그 2의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차이가 2분의 13이니까 좀 예쁘게 작성하시면 A-B 그리고 로그 2의 A-로그 2의 B가 2분의 13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A, B의 기울기죠. 요거 빼기 요거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쓸까요? A-B분의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B. 자, 얘가 7분의 6이니까요. 요것만 넘겨서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의 차이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해서 요 자리에 요거 쏙 집어넣으면요. A-B가 1개 있고 A-B가 7분의 6개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하면 7분의 13개의 A-B는 2분의 13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13 약분하고 7 넘어가시면 A로 정리했을 때 B 플러스 2분의 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가 2분의 7이라고 주어진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7분의 6이니까 여기는 2분의 6, 즉 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길이를 한번 써보시죠. 즉 A 자리에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B 요 값이 요 길이잖아요. 그게 3이라는 걸 이용하면요.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B가 3인데 우리 얘는 로그 2의 A 나누기 B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B는 B인데 여기 있는 A를 B 더하기 2분의 7이라고 쓸 수 있으니 이런 식이 나오셔서 여기 8이면 되겠죠. 자, 따라서 B 플러스 2분의 7은 8B면 되겠고 7B는 2분의 7에서 B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A 값은 2분의 1이니까 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좌표는요. 이렇게 쓸게요. A가 4니까 4,2가 되겠고요. 여기 좌표는 Y는 X 위에 있으면서 합이 얘와 일정한 6이 돼야 되므로 3,3이 되겠고요. 자, 여기 좌표 B는 2분의 1이니까요. 여기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그림은 조금 무시해도 되겠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 2분의 1. 자, 여기에 중점 M이라고 할까요? M 좌표는 요거 두 개 합이랑 같으면서 X, Y 좌표가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AP, BQ의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요거 두 개가 평행한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자,
세 가지만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는 BQ 길이 구해보실까요? BQ 길이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자, 1대1대 루트 이용할 수 있으니까 2분의 3 루트 2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 길이는, 요 점과 요 점의 거리니까요. 루트 2 되겠습니다. 마지막 높이 구할 건데요. 높이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겠죠. X 증가량이 4분의 13이니까 4분의 13 루트 2로 구하셔서, 자,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2분의 5 루트 2가 되어서 얘 지워주셔서 답은 8분의 65.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P와 Q의 합은 73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